선생님들이 왜 그러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중에 사실 50% 정도는 이걸 굳이 안 시켜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선생님들은 왜 이걸 시작할까? 학원을 자주 이동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이가 어린데 너무 급하게 레벨업이 많이 진행됐거나 하면은 점프하면서 갑자기 놓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얘를 놓쳐가지고는 뒤쪽 문법 수업이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알면서도 이걸 매번 시키는 겁니다. 8개를 모두 자신있게 쓸 수 없는 친구들은 오늘 수업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더 이상 이 윗레벨에서는 이걸 시키지 않거든. 여기까지 마지막이에요. 재한, 얘기해볼까? 동사 몇 개? 8개 얘기해. 명사, 해명사, 부사, 동사, 감탄사, 전치사, 대명사 5 하나. 그렇지. 오, 좋아요. 서준이가 다 들었으니까 마지막 하나를 얘기할 수 있어. 접속사 맞아요.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GTI 8월 학기죠. 자, 적을게요. 1번 문장의 형식. 자, 문장의 형식을 오늘 배울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거 문장의 형식 배우고 나서 시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제도 사실 쉬워서 뭐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또 집중하진 않지만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양쪽 가로 1번 하고 나서 팔품사 하신 다음에 팔품사는 여러분이 다 적은 게 있겠지만 선생님하고 비슷한 순서로 적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1번 동그라미 명사. 조금 공간을 옆에 띄워놔야 너무 따닥따닥 붙지 말고 한 줄 정도 띄우면서 대명사. 3번 형용사. 4번 전치사. 일단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가자. 네, 전치사까지 했어. 5번을 오른쪽에 써줄 텐데요. 동사. 6번 부사. 7번 접속사. 8번 감탄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4개를 지금 나눈 기준은 있어요. 혹시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던 친구도 여기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친구도 있니? 왜 내가 왼쪽에 4개를 몰았을까? 명사랑 관련돼서. 그렇지, 고마워요. 네, 잘 배웠네요, 그렇죠? 자, 명사랑 관련돼서 이쪽이 명사가 이제 좀 주인공이고요. 오른쪽은 동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명사 쪽이 훨씬 더 끈끈한 편이어서 왼쪽이 좀 더 뭔가 연결성이 있고 지금 이제 제아처럼 이게 만약 떠오른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8개를 외울 때 좀 더 깔끔하고 자신감 있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옆에다 쓰면 여러분 다 알지만 명사가 뭐야? 서준아, 명사가 뭐니? 이름이죠. 그거만 알아도 돼요. 사실 사람과 사물의 이름 이것만 알아도 사실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사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자신감 있게 2글자도 못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GTI 레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거야. 자, 이름이라고 잘 얘기했습니다. 자, 대명사 라야. 대명사는 뭘 하는 걸까? 명사를 대신. 그렇지, 잘해요.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명사를 대신함. 여러분이 잘 배운 거죠. 잘 배운 친구들은 내가 잘 배웠구나를 오늘 확인하면 되고 내가 잘 모르네 이런 친구들은 오늘 이제 확실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 해볼게요. 형용사는 쓰리야.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왼쪽에 썼을까? 그렇지, 저거예요. 형용사는 일단 2개로 나눌게요. 자, 일단 명사 꾸며주기. 이거를 하기 때문에 왼쪽에 쓰려고 노력했죠. 명사 꾸며주기. 명사랑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왼쪽에 쓰려고 했겠지. 자, 근데 여기까지 기억나는 거 너무 좋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명사 꾸며주기 말고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수식 말고 또 보어 역할을 해주죠. 잘했어요. 보어 역할. 보어 역할까지 하는 게 형용사의 어떤 역할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형용사 단원이 되면. 마지막으로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랑 뭐 별 관계는 없고 옆에다 뭐라 적냐면 명사 앞에 옴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많이 불러요? 전명구라고 많이 부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워낙 짝꿍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온다고 하죠. 네, 굳이 따지면 전치사 같은 경우는 밑에 시간, 장소, 표시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뭐 많이 하지만 시간, 장소 같은 거 in, at, on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품사라는 거를 8개를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연결성을 좀 알면서 그리고 뭔가 얘기했을 때 얘는 뭐야 했을 때 뭔가 설명하긴 좀 어려워요 하는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GTI가 되면 이거 뭐야 하면은 쟤는 저거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많이도 안 바래요. 선생님들이 많이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문장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딱딱 정리하면 돼요. 오른쪽 가자. 5번 동사 서연아. 서연이가 2명 있었나? 한 명 있죠. 서연아. 동사는 뭐 하는 걸까? 그렇지, 맞아요. 동작이나 상태. 예, 보통 이제 상태는 비동사가 나타내고요. 비동사 빼고 나머지는 다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다음에 부사 가볼게요. 우리 2학년 서준아, 부사는 어떤 애들을 뭐 하지? 형용사 수식하지. 근데 형용사만 수식할까? 또 다른 부사. 또 문장 전체 하나만 남겨도 내가 얘를 왜 오른쪽에 썼을까? 동사, 그치? 동사까지 꾸며줘요. 잘했어요. 자,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그리고 애들이 보통 문장 전체는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문장 전체 꾸며줌. 나중에 어려운 말로 꾸며주기를 이제 수식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 친구들 이미 잘 하고 있죠. 잘했어요. 그리고 서준이가 좀 되게 잘한 게 명사 빼고 나머지라고 대답 안 한 건 되게 잘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 하지만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영어 문법을 잘 할 겁니다. 다음 접속사로 갈게요. 접속사는 사실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었지만 우리 학원 같은 경우 접속사는 독해 시간에 세모를 잡게 돼 있는데 세모의 개수는 동사 개수 -1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대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동사랑 연관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는 별거 없고 접속이나 연결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개를 이어주죠. 그게 단어든 구든 절이든. 마지막 감탄사는 그냥 와우라고 적어주세요. 이건 뭐 사실 여러분이 이 이름만 들어보지 감탄사를 감탄사라고 굳이 언급 안 해도 충분하니까요. 자, 여러분 시간 잠깐 줄게요. 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이거 외우죠. 자, 이제 8개 써보세요 했을 때 여기까지 떠오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음 수업부터는 8개를 써보세요 했을 때 여기까지 떠오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돼야 그 나중에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이 잘 와닿아요. 안 그러면 이제 맨날 선생님은 선생님 언어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앉아있겠죠. 외워주세요.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고 본인이 아는 게 있으면 더 써봐도 좋아요.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물어볼까요? 송원아, 우리 형용사의 특징 중에 우리 단어장을 가보면 형용사인 단어들은 보통 한국어 해석이 뭐로 끝날까? 그래서 니은 리을로 끝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똑똑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빠른, 머리가 좋은 이렇게 니은 붙이면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럼 뭐 비슷하죠. 우리 수연이, 수연이. 동사는 그러면 우리 단어장에서 어떤 마무리로 끝날까? 해서 다로 끝나죠.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 그렇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 알겠지만 오늘 단어 검사를 이따 할 거라. 단어 안 한 친구 손? 왜 이렇게 많아? 금요일날 나는 단어 검사를 꼭 해요. 난 심지어 달력을 모두 펴놓고 해요. 나랑 같이 공부해주는 친구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안 하면 안 돼요. 금요일날까지 꼭 내 얼굴 보기 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이제 다른 반의 담임이지만 독해 담임이지만 오버 선생님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줘야 담임 선생님이 하기가 쉽습니다. 뭐 사정이 다 있었겠죠. 어쨌든 우리 단어장을 해서 단어를 한다 치자. I love GNI를 해. 들어가. 왜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 같아도 니은 하나, 미음 하나로 왜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하냐?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은으로 끝나는 건 이게 형용사고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은아, 혹시 부사는 영어로 쓸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 뭐 영어를 하다가 이걸로 끝나면 거의 부사인 게 확정이거든. ly죠.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뭐 quickly, 뭐 clever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건 ly, beautifully 이런 거 다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눈 감고 시켜볼 테니까 다 외웠겠죠?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요. 우리 재하야 탈품사 중에 동사랑 관련된 애들 4개 얘기해볼까? 응.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채원아
부사는 어떤 애들을 꾸며주지? 음, 음, 다시 그렇지 거기까지 잘했어요. 다음에 우리 송원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지? 그렇지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연아 형용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 뭐 있지? 그렇지 잘했습니다. 눈 떠보세요 여러분. 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번 팔분사 끝났어요. 2번에 문장의 구성성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랑 똑같은 말로 구성요소라고도 하고요. 문장성분이라고도 해요.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단어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같은 뜻이면 같은 뜻인 걸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3야 문장의 구성성분은 총 5가지가 있어. 뭐뭐뭐 있을까? 시옷 수 그렇지 수식어까지 있으면 되죠. 잘했어요. 자 밑에 적을게요. 자 여기는 이걸 써요. 1번 동그라미 주어 우리가 이걸 S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주어는 땡땡하고 동사 앞에 위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문장 앞이라고 외우면 사실 뭐 90% 맞죠. 맞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서 동사 앞에 위치한다가 좀 더 정확해요. 동사 앞에 위치로 가시고요. 그리고 문장의 주인공, 주체라고 해주세요. 문장의 주인공. 그 동작을 누가 하냐. 이걸 나중에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얘기할 때도 주어라는 이름에서 이 특징을 알아내야 돼요. 주인공이라는 거. 주인공, 그렇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좀 적을까? 올 수 있는 품사. 이걸 좀 적읍시다. 올 수 있는 품사. 여러분이 이제 주어라는 걸 모르진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 독해 시간 가면은 동사 잡고 그 앞에 주어 이렇게 처리하면 얼마나 쉬워. 근데 이 주어에 어떤 품사가 이 자리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나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품사들이 주어로 올 수 있었나. 심지어 그 우리가 얘기하는 팔품사 말고도 무슨 사라고 끝난 애들이 더 있을 거예요. 하나만 줄게. 투부정사 같은 거. 투부정사는 팔품사에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올 수 있는 품사에 넣습니다. 보통.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잘 해봐. 그렇지? 동명사지. 그런 거 올 수 있어. 아주 좋아. 잘했어. 한번 써봐 얘들아. 그렇지. 네, 궁금해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어. 그렇지. 잘했어. 이미 잘 쓰네. 이걸 이제 딱 쓰라 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이제 고민하면서 못 쓰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게 왜 물어보는 거지 싶은 친구들은 이제 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아는 게 좋아요. 그렇지. 선생님 잘했어. 잘했습니다. 보통 그래도 명사 대명사를 잘 꺼내네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써볼게요. 명사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구나 명사절이겠죠. 명사절이 이제 지금 일부 친구들이 대절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게 명사절에 들어가요. 명사절은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절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가보죠. 2번의 동사. 동사는 be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작이나 상태예요. 자 근데 옆에다가 좀 적을래? 나는 솔직히 동사가 조금 아쉽습니다. 얘의 존재 때문에 애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해요. 얘 때문에 속으면 안 돼. 얘는 이름이 아까 명사 형용사 쪽에서도 동사라고 부르고 문장 성분 쪽에서도 동사라 부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애가 아니에요. 옆에 괄호치고 단 품사와 구성 성분은 다르다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동사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왜 얘는 여기도 등장했다 저기도 등장해? 이거 두 개 다 섞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래 레벨이었다면 여러분이 품사 써보라고 했을 때 막 주어 쓰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정도 되니까 아까 보니 거의 없더라고요. 주어를 품사에 쓰는 친구가. 다른 겁니다.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고 얘는 참 신기하게도 그냥 밑에다가 올 수 있는 품사는 동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품사가 동사인 애만 구성성분상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쉽니? 그렇죠? 다만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 이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이 이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구만. 좋아요. 다음 갈게요, 얘들아. 3번 갑니다. 뭐 주어 동사 했으니까 목적어. 목적어는 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목적어 같은 경우는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요. 동작을 받는 대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석을 할 때는 송원아, 한국어에서 해석을 할 때 나는 공을 던진다 해서 어떤 게 목적어일까요? 공이에요. 그렇죠? 을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진다 할 때 이렇게 괄호치고 을이나 를로 끝나. 물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사형식을 가면은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IODO 할 때 그 IO까지도 하면은 에게가 되겠지만 거의 99% 을을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적어볼까? 선생님이 뭐 적을지 알겠지? 올 수 있는 품사가 뭔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올 수 있는 품사를 한번 스마트하게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거 말고 스마트하게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뭘까? 우리 제한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제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뭘까? 올 수 있는 품사. 주어에 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렇지, 저겁니다.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뭐가 올 수 있나 하나 더 생각하는 것보다 별표 치고 주어와 동일하다라고 외우시는 게 훨씬 낫죠. 선생님도 암기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암기 해봤는데 이걸 또 외우는 사람이었을까? 어떻게든 여러분은 공식과 규칙을 좀 생각해서 외우는 게 낫죠? 이미 위에 걸 잘 기억한 친구면 그걸 그냥 복붙하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4번까지 여기다 적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보어죠. 자, 보어 같은 경우는 보어 C라고 표시를 하고요. 얘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이 있다. 그리고 비켜줄게. 보충 설명한다. 주격 목적격이 있고 보충 설명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격 목적격이 있고 보충 설명한다.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2학년 서준이 주격 보어가 있으면 몇 형식이니? 서준. 네, 저요. 2학년 서준. 주격 보호가 있어요.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 2형식이죠. 그러면은 재영아, 목적격 보어가 있으면 몇 형식이죠? 5형식이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됐어요. 자, 밑에 올 수 있는 품사 한번 적어보자. 올 수 있는 품사를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마트하게 적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힌트를 계속 주고 있죠? 스마트하게 적어볼 수 있어요. 좋아요. 스마트하게 한번 적어보자. 나야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적을 수 있을까? 뭔가 좀 우리가 하나라도 덜 적으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주어하고 동일한 걸 일단 쓰세요, 여러분. 자, 주어하고 동일한 애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은 아니에요. 더 이제 여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시간을 잠깐 줄게. 아무나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줄래? 또 누가 올 수 있을까? 그렇지, 형용사 쓰세요. 근데 형용사가 된다고 하면 얘를 뺄 수가 없거든.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서. PP, 그렇죠. 분사예요.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용사구, 분사구가 있어요. 분사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분사, 형용사구, 분사구 여기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를 아직 안 다뤘거든. 그래서 내가 다음 장에 적을 건데, 자, 내가 왜 다음 장에 5번을 적냐면 이 4번까지 애들하고 다음에 적을 우리 수식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잘했어요. 얘들아 여기 보자. 여기 1번부터 4번은 옆에다가 필수라고 적으세요. 필수 구성 성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식어는 어때요? 필수가 아니겠죠. 네, 그 부분을 좀 챙겨주면 돼요. 뒤에 넘기자. 넘겨서 5번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수식어라고 하는데요. 수식어는 이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M을 많이 쓰는데 사실 좀 올드하고 요즘 한국에서 그냥 수라고 적고 말지 M이라고 잘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수식어 같은 경우는 보통 꾸며주거나
기능이라고 하세요. 꾸며주는 역할,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수식해줘요, 말고 수식. 네, 그러면 됐고요. 밑에 이걸 좀 적을게요. 올 수 있는 품사. 땡땡하고 생각을 좀 해봐 얘들아. 올 수 있는 품사. 수식어로 우리가 잡는 애들이 누가 있어? 독해 시간을 좀 떠올려 보면 훨씬 편할 겁니다. 아주 높은 반 아니면 아직 어린 나이 때는 그 잡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부사, 그쵸? 부사 일단 적고요. 또 그렇지, 전면구 좋죠. 네. 그 정도겠죠? 네. 또 없나요? 네. 그리고 네, 부사구 이렇게 하세요. 부사구 등.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별표 치고 단 수식어는 필수가 아니다. 아까 앞에 거 4개는 필수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많이 받는 질문은 뭐냐면 그 4개는 꼭 같이 나와야 되나요? 왜 이 형식에는 굳이 목적어가 등장 안 하던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죠. 자,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이 형식이면 보어는 꼭 와야 되는 애라는 거죠. 주어, 동사, 보어가. 모든 애가 항상 목적어 보어를 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3형식이면 목적어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고 2형식이면 보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식어는 절대로 어디에서도 필수적이란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필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대문자각 만나게 써주세요.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 언제나 문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품사는 단어의 기본 성질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구성성분은 위치에 따른 역할, 책임감하고 비슷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명사로 태어난 애라고 할지라도 걔를 동사 앞에 써주면 뭔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다음 동작을 하는 애로 취급을 해줘야 되고 어떤 애를 동사 뒤에 써주면 그 동작을 받는 애로 목적으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또는 비동사 뒤라면 그게 이제 보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런 품사를 갖고 있냐는 우리가 단어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성성분상 어떤 역할을 하냐는 우리가 이미 독해 시간에 잘 하고 있지만 동사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몇 형식에 등장하느냐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으면 얘기하시고 없었으면 얘들아 복습하자. 뭐 첫 글씨인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복습을 좀 하면서 흐름을 끌고 가자. 이게 또 시제를 나간 건 아니어서 문제 풀기가 애매하네. 문장 형식. 여기 대신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GTI를 만약에 2번째 듣는다 또는 이제 첫 번째 들어도 내가 문법에 좀 약간 의지가 있다 이런 친구라면 친구한테 이 정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법 책을 다 달달달 알려줄 수는 없어도 너 이거 알아? 했을 때 친구한테는 이 정도 설명해 줘야 돼요. 잘한다. 서준이가 태도 아주 좋네. 왜 이렇게 따라와요? 너무 운동했어? 헬스? 축구했어? 아 좋아요. 축구했어? 재한은 요즘 축구 안 해? 저요? 야구에 야구해? 야구를 해? 어느 위치야? 포수? 투수가 잘하네. 운동 신경이 있구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복습해주세요. 복습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오늘 거는 뭐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할만하죠? 네,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또 할 맛이 나죠. 첫날부터 어려워가지고 할 맛이 안 나죠. 천천히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걸 처음 듣고 신기했을 때는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이 섞여 있어 우리 반이. 나이가 많이 섞여 있긴 한데 이걸 몇 번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본인 학교에서 우리 서준이도 2명이나 있지만 본인 학교에서 내년에 내 후배가 선생님이나 누군가를 만나고 또 이 수업을 들을 거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했던 게 아주 몇 달에 한 번씩 수많은 기관에서 그걸 새롭게 배우는 애들이 생깁니다.
즉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 번 들어본 거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 번 들어봤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내 머릿속에 있냐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그건 그거대로 그냥 고생을 한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게 아무리 아는 거라도 오늘 확실하게 그걸 만들고 다음 수업을 맞이합시다. 잠깐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장의 형식을 문제를 낼게요. 네. 이론도 그렇고. 자, 그럼 갈까 얘들아? 뭐 계속 앉아있기 좀 지루하죠? 다음 가자. 우리 오늘은 그래서 이 뒤로 나가면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형식을 할 때 품사 구성 성분을 다 얘기했고요. 이제는 3번 이제 5형식으로 할게요. 5가지 형식. 다들 알겠지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일단 1형식이라고 쓰면 되고요. 송원아, 1형식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지? Thank you. 주어랑 동사. 그러니까 보통 얘가 너무 심심하니까 전면부를 좀 하거나 수식어가 보통 와요. 얘만 나오는 경우 진짜 많이 못 보죠. He died. 그가 죽었다. 이런 거 말고는 볼 일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밑에 좀 적어줍시다. 별표 치고 자주 등장하는 1형식 동사.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제 sing, go, dance, fly, say 등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찾아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많지만 여러분이 오늘 좀 알아야 될 건 뭐냐? 괄호치고 1형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1형식도 되는 동사들도 많다. 얘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얘는 2형식인가? 얘는 3형식인가? 딱딱 떨어지는 애도 분명히 있긴 한데 언제나 1형식으로 쓰고 언제나 3형식으로 쓰는 동사가 아닌 애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예를 들면 sing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세은아, 내가 노래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I sang 하면 되죠. I sang 이러면 되는데 내가 노래 한 가지를 불렀다. 이러면 I sang a song 해도 되거든. 그럴 땐 뒤에 목적어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외울 때 얘는 1형식만 돼라는 어떤 편협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아, 다양하구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다가 별표 치고요. there이나 here 같은 게 나오면요. 여러분도 알지만 비동사를 보통 쓰고요. 비동사나 또는 그냥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동사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동사가 많이 오죠. 자, 비동사가 왔을 때 이 비동사도 밑에 밑줄 긋고 1형식이다 라고 해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동사, 우리 1학년 서준아, 비동사는 보통 몇 형식에서 자기, 그렇지, 2형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2형식에서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1형식은 도대체 뭐냐?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채원아, there is a tree 하면 해서 어떻게 해? There is a tree.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때 1형식의 비동사는 괄호치고 여러분 어디어디에 있다, 어디어디에 존재하다라는 해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형식이 되면은 해석이 바뀌어버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어떤 형식에 따라서 그 해석이나 의미가 좀 달라지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형식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1형식 벌써 끝났나? 너무 빨리 끝났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 혹시 더 필요한 친구 얘기하세요. 넘길 거니까. 다 썼니? 좀 시간 좀 쓰고 1형식에 다른 게 다 또 한번 해봐. 어떤 게 또 나오냐면 이제 누워 있다, 뭐 lie, 앉아 있다, 뭐 sit, 서 있다, stand 이런 거 다 1형식입니다. 좋아요. 시간 줄게요. 아주 열심히 다녀주세요. 오늘은 뭐 여러분한테 엄청 신중할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빨리 나오고 문제를 좀 풀어봐요.
다음으로 가보자 얘들아. 이 형식 가볼게요. 이 형식. 자, 이 형식으로 하면 수연아. 이 형식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보어죠, 그렇죠? 네, 잘했어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적으세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형식입니다. 이때 보어에 어떤 애들이 올 수 있는지는 아까 이미 적어놨잖아. 품사상 어떤 애들이 올 수 있는지는 다 적어놨었고요, 그렇죠? 자,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름이 이렇게 붙은 이유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알지만 오형식을 가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이름이 목적격 보어예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적다 보면 아마 적정한 시간이 돼서 우리가 2교시로 넘어갈 텐데, 자주 등장하는 이형식 동사를 적을 건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데 1번 이제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는 못 이겨요. 비동사가 이제 이 형식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동사를 모를 수는 없어요. 비동사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대신 이때 해석은 뭐뭐한 상태이다 또는 뭐뭐이다 이거잖아요. I'm 7 years old. 나는 7살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물어보자. 재영아 또 뭐 있니? become류 동사. 그렇지. 선생님 딱 원하는 순서대로 얘기해 주네요. 자, 밑에 become류 동사가 있어요. become류 동사. 이제 이때 이 류는 종류를 나타낼 때 류거든. become류 동사. 재아야, become류 동사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되다. 그렇지. 좋아요. 뭐뭐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아마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이제 become류 동사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땡땡하고 come도 있고요. become은 뺄게요. 자기 이름을 따고 왔으니 become 당연히 있겠지. become이 있고 come, go, get, grow, turn, fall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오고 나서의 특징은 사실 플러스 한 다음에 형용사가 보어로 와요. 형용사 보어가 보통 와요. 아주 간혹 PP 과거분사 보어가 올 수 있는데 그때도 거의 형용사하고 똑같은 애가 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얘들아, 이 become류에서 become 자체는 명사, 형용사 모두 보어 가능.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become류 동사라고 부르는 거에서 become은 뒤에 명사, 형용사가 둘 다 올 수 있는데 이 파란색 애들은 뒤에 형용사 보어가 와야 돼요. 이때 명사가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만 쓰자. 예시. It got red. 얼마나 쉽니? It got red. 3야. It got red. 해석 어떻게 하니? 그렇지. 그것은 빨개졌다. 빨개졌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해석이 got이 되었다가 된다는 겁니다. 뭐뭐한 상태가 되었다. 왜? 뒤에 형용사 red라는 빨간이라는 형용사가 보어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빨개졌다 라고 되는 거죠. become 동사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잘 쓰고 있네. 거의 됐습니다. 3번 갈게요. 3번에는 또 뭐가 있냐? 그 유명한 감각동사가 있죠. 감각동사. 그럼 감각동사 쓰다 보면은 거의 1교시 갈 것 같은데 감각동사 뭐 있니 얘들? sound? 뭐라고? 그렇지. look, sound, smell. 방금 얘기한 거죠? 그렇지. 잘하네. 또 뭐예요? feel 하면 되겠지. look, sound, smell, taste, feel. look at은 안 돼요. look at은 나중에 지각동사라고 따로 배우니까. 근데 이걸 잘 쓰고도 여러분이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look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look. 그치?
뭐뭐처럼 보인다. 그렇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이제 보다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얘는 옆에다가 또 적읍시다. 뒤에는 형용사가 보어로 와야 돼요. 이제 어릴 때 많이 봤던 문제는 그걸 겁니다. 부사가 보어에 올 수 있니? 라는 걸 많이 물어볼 텐데 못 오죠. 네, 부사는 못 와요, 보어에.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예시 하나 적고 우리 1교시는 마감을 합시다, 여러분. 1교시 쉽시다. 예를 들어서 it sounds it tastes it tastes good 라고 하면 SVC인데 이때 해석은 그것은 맛이 좋다 또는 좋은 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맛이 좋다. 그것은 좋은 맛이 난다. It tastes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bad. It smells bad. 이럴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남은 시간 여러분 이 공책 읽으면서 좀 암기도 하고 복습을 해주시고 모르는 건 물어봐 주시고 이 형식은 이거 하고 나서 상태유지 동사하고 3, 4, 5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대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모르겠어.